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경상수지는 아주 포인트가 있는 지표죠. 경상수지가 자본거래를 제외한 이 국가 간의 경상적 거래에 관한 수치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국에 대한 적자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마이너스 309억 달러에 이르는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니란 얘기죠. 중국하고 별 볼 일이 없다는 건데, 대체로 중국 수요를 무시 못하는 게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여타의 국가들과의 경상수지가 미국을 빼놓고는 그리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수준이라서 중국 구멍이 크다는 걸 뼈저리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건 21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 상품 수지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건 이 대표적인 한국의 먹거리 반도체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는 반증이죠. 삼성과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중심에다 놓고 각축전을 벌여서 반도체 업황이 상당 부분 회복세를 보인다 하지만, 실제 낸드플레이스 같은 메모리 부분의 반도체 수요는 중국에 죄다 몰려 있는 거고, 삼성이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서 하이닉스에 추월을 당했고, 그래서 움찔하는 것도 중국 수출길이 점점 막혀버려서 생긴 현상인데,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를 맡기면 빛의 속도로 생산해줄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전에 대만 TSMC가 이걸 가로채는 무한 경쟁의 각축전에서 밀리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인데, 아무튼 상품 수지에서 반도체 파이가 이렇게까지 줄어드니 삼성으로선 고역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중국 수출에서 상품 수지 파이가 줄어드는 거고, 상대적으로 미국 경상 수지는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12억 달러 정도인데, 근데 이게 대차 대조표로 계산기 전체적으로 두드려야 하는 전체 결과값이 나오지 않은 것도 좀 갸우뚱한 부분이 있고요. 지역별 경상수지 형태로 나온 거라 볼 수가 있죠.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경상수지 자체가 미국 쪽 제외하고는 그닥 치고 나가는 분위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본도 여전히 적자폭에서 대일 수출이 헤매고 있는 거고, 적자 수준이 약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유럽 역시도 미미한 상태고요. 아니 국내 자동차가 유럽에서 선전한다 하지만 결국엔 이게 광고성 띄우기 프리젠테이션이라서 실제 유럽에서 선전했던 경상수지 증가폭이 눈에 띄게 나오지 않는다는 건데, 역시 이 국뽕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동남아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중동 역시도 나아지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소폭의 적자폭만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로지 미국 수출에 사활을 건다는 것도 좀 먹을 수 있는 파이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하루빨리 중국 쪽 수출 파이를 늘리지 않으면 이거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유일한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유 중 하나도 중국 쪽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죠. 일본이 중국 무역 수출 지표가 우리와는 게임도 안 되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파이를 역대급으로 확대해 왔기 때문에 엔저에도 저렇게 넘어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일본의 중국 수출 기세가 너무 좋으니까 미국이 나서서 이걸 블럭을 치려고 네덜란드, 일본에 대해서 칩 제조 장비 더 줄여달라는 오더를 내릴 정도로 일본은 중국에 대한 수출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빼먹을 건 확실하게 빼먹겠다는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한은이 오늘 발표한 국가별 경상수지 지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부분이 거의 젠가의 블럭을 밑에서 쑥 하고 빼내는 것처럼 구멍이 너무 크게 났다는 얘기죠. 이거 그대로 독일의 선례대로 가는 수순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부동산 폭망이라는 말이 유럽에서 유일하게 그 멍해로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나라 중 하나죠. 중국 수출이 제조업 부분에서 거의 하이패스를 지날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오랫동안 구가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오히려 반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 저렴함을 앞세운 중국차가
유럽을 접수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 전기차의 공세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실정. 다스아우토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조성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가격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되니까 당연히 독일은 중국 수출 파이가 엄청나게 후달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국 쪽이 고전하다 보니까 유럽연합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 찍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뭐 환자, 병자라는 그런 오명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독일도 뭐 이상하게 자산 시장이 부동산 쪽에 몰려있는 경향이 컸는데, 최근에 부동산 폭락 추세가 뭐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집값이 뭐 추락하면서 전체 경기 지표가 얼어붙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 중국 수출 감소와 부동산 자산 시장에 왜곡된 좀 올드해져 버린 황금성으로 묻혀있는 이 부동산 투자에 공격적이었던 나라들은 죄다 지금 골로 가고 있는 골골거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도까지 거의 10% 독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올해 상반기 들어서도 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고 더욱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무려 20%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부양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뭐 우리나라 특례 대출이나 신생아 대출 같은 자금 지원을 오픈했지만, 결국 이걸 뭐 못 이겨낼 것 같으니까 지금 스트레스 DSR 나오는 것처럼 독일도 자금 창구를 닫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협소해지니까 6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헝다, 왕커와 같은 덩치의 독일 부동산 대기업 파그나 역시 파산 신청했습니다. 독일 거대 부동산 기업이 파산 신청한 사실 드러나 봤습니까? 이렇게 비슷한 산업 구조 개편으로 갔던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도 수출 문제 거의 뭐 관세 폭탄 맞으면서 비틀거리고 있고, 디플레로 가면서 부동산은 쪽박 차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기업 파산하고, 독일도 똑같은 시스템 아닙니까? 중국 수출 쪽박 차고 자국 부동산 가치 떡락하면서 여기도 부동산 대기업이 파산하고 있어요. 한국이 아주 중국과 독일의 유사한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라 볼 수가 있죠. 역시 중국 대상으로 수출 자체가 거의 뭐 경상수지 쪽에선 배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이 새기 시작을 했던 거고, 지금 반등 상승으로 부양적으로 뭐 부동산 집값을 들어 올리려 하지만 결국엔 중국과 독일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경제 사이클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시장의 원리라는 물리학적인 역학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한은이 발표한 지역별 경상수지 지표가 앞으로 국내 부동산이 어떤 험로로 가시밭길로 갈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뭐 지금 강남 신고가 터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강남 서초의 매도 폭탄 증가세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대체로 강남 신고가들은 초고가 아파트들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고, 서초구만 해도 거의 뭐 13,000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선 신고가 불꽃놀이가 얼마나 그냥 보여주기식 거래고, 이걸 빨리 팔아서 금융시장 쪽으로 옮기려는 이 급한 마음도 설레발을 넘어서 오리발 끼고 건너가고 있는 건데, 강남 선수들은 호구 멱살 잡아놓고 미국 주식 쪽으로 갈아타려는 분위기 상당히 강합니다. 즉,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부동산 쪽 수익이 확실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촉이 오는 거죠. 강남은 계속해서 오른다는 시그널을 헷갈리게 주면서 대차게 빠져나가려는 분위기 많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도 폭탄은 서울 전체를 볼 때 뭐 거래량 증가로 감소 추세로 돌아설 거라고들 뭐 얘기하고 있지만, 서울 전체구에선 전혀 적체된 매물이 소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중급지에서도 매물이 쏟아지는 이유도 일단 뭐 똘똘한 한 채로 가려는 수요들, 상급지로 궤적을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뭐 빨리 팔고 뜨자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선수들이 이 고점에서 포인트 찍고 탈출 시도하는 건데, 현저하게 황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이제 뭐 예전처럼 그렇게 차익으로 승부를 볼 만큼 매력적이질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구축시장에서 고점 잡고 퇴로를 열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니까 뭐 좀처럼 서울로 진입하기가 난이도 면에서 뭐 거의 불수능에 가까울 정도로 킬러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자금적으로는 뭐 접근이 안 될 정도로 고난이도의 벽이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이거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서울 옆세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10억이 뭐 무슨 누구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나오는 집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당연히 수요는 우회해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신축으로 들어가기도 수도권은 분양가가 만만치가 않고 이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 수도권 분양단지들은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대로 미분양 참사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 있고요. 그러니 뭐 당연히 수도권에서 떨어지는 추세가 급락하는 것들 위주로 가만히 웨이팅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수요 관망세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지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뭐 수도권도 뭐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이상한 혼조세 양상의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지금 상황이 수도권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하반기 집값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호도하는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서울 진입 여의치 않은 분들은 수도권 시장 쪽으로 웨이팅하면서 하반기까지 기다린다면 아주 쏠쏠한 틈새의 기회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하늘이 발표한 경상수지 지표 안에 하반기 집값이 어떤 경로로 갈 것인가가 고스란히 이렇게 녹아있기 때문에 여차저차 뭐 여기서 저기서 들리는 소리들에 헷갈려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부동산 전반을 받쳐줄 경기 지표가 갈수록 좋지 않은 분위기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온 부분은 곧바로 이 고갈이 될 가능성 아주 크기 때문에 결국엔 호흡기 떼버리면 이거 뭐 볼 것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절대 호구멱살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앞으로 집값 추이 상당히 굴곡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잘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독일의 판사리가 결국 한국 부동산 프레임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후 2차, 3차 웨이브가 오면서 고스란히 거짓말처럼 한국에서도 중국과 독일에서 펼쳐진 그 모든 상황들이 재현이 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표가 상당히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기저를 다시 한번 움직여갈 파괴력 있는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구멍이 엄청나게 뻥 뚫려 있다는 것. 결국 이 중국 상대로 변변치 못한 무역수지, 이 데이터를 가진 곳들의 부동산이 중국 부동산 붕괴처럼 고스란히 재현이 될 수 있다는 것. 독일 부동산처럼 고스란히 또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건 거의 전체적인 경제 수지의 각과 일치하는 궤적으로 흘렀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잘 들여다보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빤브란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